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2주차 이 세컨 위크 2의 마지막 시간 3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행시장에 관한 공부를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에는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그리고 마니마켓, 캐피털마켓이 뭔지를 알아봤고, 정권시장의 기능도 알아봤고, 금융자산의 특성도 알아봤고, 단기금융상품의 종류, CP, CD, RP, 통화안정증권, 콜론, 콜마니 알아봤고, 장기금융상품으로 주식과 채권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에서의 6가지 업무 가운데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의 차이점도 알아봤고, 집합투자업이 뭔지, 그리고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이 뭔지도 알아봤고, 정권형 펀드 가운데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마니마켓 펀드, 부동산 펀드가 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가운데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차이점도 알아봤고, 정권 관련 기관으로서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등도 알아봤고, 그리고 발행시장의 의 가운데서 발행시장 기능으로 산업자본의 동원 기능, 그리고 투자대상의 제공 기능 등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에는 발행시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기업,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주체가 됩니다. 자, 발행 기관으로서는 발행 주체와 투자자 사이에 정권 발행에 따른 사무 처리와 여러 위험을 부담하는 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간사단, 인수단, 청약단이 있는데, 간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발행 주체와 투자자 사이에서 원활한 정권의 이전 및 배분을 하는 그 주체를 우리가 간사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인수단은 유가증권을 발행 주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인수하는 기능을 얘기를 하고, 청약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약을 대행해주는 기관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이 있는가 보면은 발행 주체 또는 발행 기관의 모집이나 매출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유통시장에 매매하는 자를 우리가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지금 자본시장법 상에는 기관 투자가라는 용어 대신에 전문 투자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문 투자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 발행시장의 방법을 보면은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이 있다. 이지. 공모는 public이라는 의미가 되고, 사모는 private이라는 의미 되는데,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행 주체가 50명 이상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의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모 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행 가격 및 발행 시점 등이 균일한 조건 하에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투자자들은 발행 주체와 관련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모 발행은 뭐냐면은 발행 주체가 특정한 소수의 정권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비용을 절감하면서 단기간에 모집이 가능하고 정권 발행 총액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펀드를 예를 들었을 때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공모펀드는 투자자가 50명이 넘어야 됩니다.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우리가 공모펀드라는 얘기를 하고, 사모펀드는 투자자의 수가 49명 이하, 50명이 넘으면은 공모펀드가 되고 49명 이하는 사모펀드가 됩니다.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자들부터 돈을 모아서 운영을 하겠소 했을 때 그 모든 약관 등등 모든 다큐멘트를 다 만들어서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공모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펀드를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는 훨씬 더 까다롭고 사모는 좀 덜 까다롭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정권 발행의 방법으로서는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습니다. 직접 발행은 발행 주체가 스스로 발행 위험을 부담하고 사무 처리를 직접 행하는 정권을 행해서 정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직접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간접 발행은 사무 처리의 번잡함을 피하고 모집 능력의 부족 또는 인수 위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행 기관을 통해서 정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는 위탁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행 주체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고 발행 사무는 발행 기관에 위탁하는 일을 위탁 모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잔액 인수와 총액 인수가 있습니다. 발행 및 모집 사무와 인수 위험을 분리해서 발행 기관에 위임하는 방법인데, 총액 인수는 인수 기관에 공모 정권의 전액을 자기 명의로 인수를 하고 발행 위험과 발행 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방법을 우리가 총액 인수라고 합니다. 총액 인수에서 자기가 소화를 못하면은 자기가 아는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인수를 하도록 이렇게 어레인지하는데, 일단 그 발행 주체가 발행한 물량을 전액 다 인수하는 것을 우리가 총액 인수라는 표현을 쓰고, 남아있는 잔액만 인수하는 것을 우리가 잔액 인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기업 공개. 우리가 IPO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IPO의 약자는 Initial Public Offering입니다. 최초로 공개, 대중들에게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권업계나 자본시장업계에서는 IPO란 말을 그대로 IPO 뭐 어떠니, IPO 뭐 이런 얘기를 절대로 뭐 기업 공개라는 용어보다는 IPO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쓴다는 사실을 우리 수강생들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IPO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업 공개 절차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기업 공개의 의의를 보면은 기업이 발행 주식을 일반 대중에게 분산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행위를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얘기합니다. 기업 공개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고 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이 기업 공개의 필요성의 세 가지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직접 금융시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 영어로는 리스팅, 상장. 그러면 상장 회사는 listed company,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상장 회사랍니다. 유가증권이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상장 요건은 되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한국 거래소에는 세부적으로 3개의 거래소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넥스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각각 시장별로 상장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까다롭고 그 다음으로 코스닥이 덜 까다롭고 가장 덜 까다로운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유구통시장 공부를 할 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공부를 좀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가 오늘 현재로 따지면 2,457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 기업체 수가. 그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817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1507개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133개입니다. 그래서 817개, 1507개, 133개에서 2457개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크고, 자, 예를 들면은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23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444조 정도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6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매일매일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늘 6월 7일 현재 우리 한국거래소에 들어가서 점검한 데이터입니다. 자, 2011년 9월 7일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817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1507개, 코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133개입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무 기업을 상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상장 요건에 맞아야 되고 상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2년 3년 동안에 증권회사와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맺고 온갖 걸 다 서류와 조건을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2457개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는 수만 개가 되지만 그 중에서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소에 들어와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장을 했다 하면은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업 공개 요건을 보면은 직접 발행할 때는 새로운 주식으로 자본 조달과 함께 기업 공개를 하고 구주 매출이라는 건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그 주식을 상장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해 주는 겁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서 기업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집 매출은 총 발행 주식 수의 30% 이상을 대중으로부터 공모 설립과 동시에 기업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부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또 일부는 구주 매출해서 하는 경우도 여러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장은 여러분들 한국거래소에 들어가면 상장 요건에 대해서 쭉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에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자본 총계와 자본금이라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면은 왼쪽 차변에는 자산에 관한 내용이 들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됩니다. 자, 자산에는 또 크게 나누면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 대변에 오면은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자본 항목에 오면은 자본금 항목이 있고 자본잉여금 항목이 있고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고 소위 자사주 등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상증자라는 개념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가들한테 전해주고 그 투자가들은 그 주식을 사서 회사 쪽으로는 현금이 들어오고 투자가 쪽으로는 주식이 나가는 이게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업 주식 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자, 사모 방법으로서는 주주 배정, 주주들한테 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제3자한테 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공모를 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고 주주들이 배정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주식의 정자에 참여하지 않겠다 실권을 하면은 그걸 또 일반 공모를 해서 일반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3호 방법에는 구주주 배정이라는 거는 발행 주식의 20%를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기존 주주의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3자 배정이라면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또는 정관에 제3자 배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제3자 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모는 주주 우선 공모와 일반 공모가 있는데 주주 우선 공모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주주와 우리 사주조합의 신주 인수권을 배정을 하고 권리 포기로 인한 실권이 발생되었을 때 그 실권분을 일반 투자가에게 공모하는 그거를 우리가 주주 우선 공모라고 하고 그게 실권 나오는 것을 일반들에게 공모를 하는 겁니다. 주총 특별 결의 또는 정관에 주주 신주 인수권 배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신주의 발행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발행 가격. 액면 발행 제도와 시가 발행 제도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액면 발행 제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상법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기업들이 주식에는 액면가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액면가는 미니멈 100원부터 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액면가를 낮추어도 100원 이하로는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소가 100원이고 가장 비싸더라도 만원으로 그렇게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주의 현재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액면가로 발행을 하고 주금을 납입받는 방법을 액면 발행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현재 주식의 가격이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업체 액면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만 투자가한테는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현재 시가보다도 비싸게 주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시가 발행 제도는 뭐냐면 기업의 미래 수익력과 위험이 모두 반영되는 현재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77,000원이다. 그죠? 77,000원인데 삼성전자의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액면가로 발행하면 모든 사람이 그 주식을 다 받으려고 하겠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와 같이 우량 기업들은 액면가 발행을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가 발행 제도는 지금 현재 시가에서 10% 또는 20%, 30%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는 제도를 우리가 시가 발행 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액면 발행 제도라는 것은 항상 모든 주식에는 이 주식의 그 회사의 정관에 들어가면은 이 회사의 이 주식은 액면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회사에는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정관, 영어로 하면 아티클입니다. 아티클에 모든 주식 발행에 대한 그 기본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발행 제도와 액면 발행 제도.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알면은 충분히 이해를 더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지금 77,000원인데 액면가가 100원짜리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계산하기 아주 편하게 8만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한 주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자금 조달을 8만원을 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본금은 100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왼쪽 차변에는 자산 항목에 현금이 8만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죠?
현금이 8만원 늘었다 이죠. 오른쪽 대변에는 자본금 계정에 자본금이 한 주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에 주식이 한 주 더 늘어나고 자본금이 100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79,900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79,900원은 요런 경우를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본잉여금에 79,900원이 되고 왼쪽 차변에는 현금 계정에 8만원이 되고 우측에 자본금 계정에 100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가 맞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는 실제로 현금을 받고 하는 거지만 무상증자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우리 자본 총계 계정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현금잉여금 세 개의 계정이 있죠. 그래서 잉여금 규모가 되게 많은 경우에는 잉여금에 있는 그 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현금으로 주금을 받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기본 주식 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이 증가한다. 우리가 무상증자를 받으면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총계는 불변입니다. 그 대신 잉여금에 있는 그 계정이 자본금 계정으로 이전만 되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공개와 관련해서 주식 발행에 대한 몇 개 용어를 살펴보고 2주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주식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배당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을 배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식 분할은 자본금의 변화 없이 주식의 단위를 세분화해서 시장성을 높이고 소유 구조를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200 몇십만원, 300만원 했을 때 이거를 5천원짜리 액면가를 100원으로 나누어서 한 주를 50주로 쪼개서 주는 겁니다. 본인은 한 주를 갖고 있던 액면 분할에 50주를 갖고 있던 본인의 자산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은 뭐냐면은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신주가 발행이 되고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행사는 전환주식 전환사채의 소유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신주가 발행되고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있고 이거를 워런트를 행사를 하면은 한 워런트가 얼마 정해지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회사에 돈을 주면은 그 워런트를 받고 신주를 발행해 주는 이거를 우리가 신주 인수권 부의 행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정권, 금융과 발행시장의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 그리고 마니마켓과 캐피털마켓의 차이, 그리고 정권시장의 기능이 뭔가, 그리고 정권 금융자산의 특성이 뭔가,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단기 금융상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금융투자의 회사의 6가지 기본 업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우리 집합투자비라는 것은 펀드를 얘기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발행시장은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고 발행시장의 기능이 뭔가도 알아봐야 되고 정권관계기관이 어떤 거 있는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발행시에서는 발행 주체가 누구고 발행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거 있는지 그리고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의 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 IPO가 뭔지도 알아봐야 되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점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주식 배당, 그리고 주식 분할, 그리고 전환, 사채의 전환, 신주 인수권부의 행사 등등 이런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두 번째 주 세컨 위크 2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봬요. See you next week.